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허재환입니다. 최근 인도 증시가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지난달 20일 홍콩 주식시장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투자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인도 투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우선 인도 경제가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성장을 잘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대 연평균 거의 7%에 해당하는 성장을 보였는데요. 중국이 5.2%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도의 고성장에는 인구 구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허덕이고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젊고 또 우수합니다. 2023년 인도 인구는 14억 2천만 명으로 중국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인도의 최저임금은 베트남의 3분의 1, 중국의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기업에 대한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법인을 만들었을 때 법인세가 15%밖에 되지 않는데요. 주변국들의 20에서 30%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또한 인도 경제를 둘러싼 인프라와 여건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는 스타트업과 제조업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인도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 덕분에 인도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가 2020년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도 비중이 베트남, 멕시코와 함께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 지수로는 센섹스 지수와 니프티 50 지수가 있습니다. 두 지수의 차이는 거래소와 거래 종목 수입니다. 인도에는 국립증권거래소, 봄베이 증권거래소, 메트로폴리탄 증권거래소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센섹스 지수는 봄베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주가 지수입니다. 니프티 50 지수는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인도 최대 기업 50개로 구성된 주가 지수입니다. 니프티 50 기준으로 인도 주식시장은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많긴 한데요. 업종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금융이고요. 29%, 테크 산업이 17%, 필수 소비 업종이 10%, 산업재가 9%, 그리고 경기 민감 소비재가 7.4%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타타 컨설턴시, 그다음에 HDFC 은행, ICICI 은행, 힌두스탄 유니레버, 인포시스 등이 있습니다. 인도 증시 수익률을 보면 장기적으로 나스닥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2000년 이후 23년 동안 거의 10배가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는 3배가 올랐고 코스피는 2.4배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지만 꾸준한 상승 추세가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인도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기업들의 수익성, 즉 ROE가 높은데요. 아시아와 신흥국 내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ROE가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비싸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도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자산 증식의 수단은 바로 주식입니다. 인도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중국이나 한국보다 좋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률을 능가하는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식 투자 매력은 앞으로도 유효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적립식 투자 열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인도판 적립식 투자 플랜이라는 적립식 투자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인도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른 해외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인도 ETF에 투자하는 것과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인도 채권에 투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ETF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는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지난해 아다니 그룹 문제처럼 대기업이라도 스캔들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TF 투자가 좀 더 나은 방법입니다. 또한 채권 투자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채권은 부도 위험이 없다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인도의 경우 고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국가나 정부의 부도 위험이 낮아서 채권 투자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지방 분권주의에서 나타난 비효율과 관료주의, 부패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가장 지방 분권주의가 강해 개발이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주별로 세금과 법 제도가 달라서 기업들과 토지 소유자들 간의 법적인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음 위험은 바로 환율입니다. 인도 경제 구조상 내수가 좋을수록, 그래서 성장률이 높을수록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됩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수출이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서 인도 루피가 그동안 추세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그동안 인도로 해외 자금이 유입되며 루피에 대한 가치 절하가 상쇄되었는데요. 만약 해외 자금 유입이 끊기게 되면 환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인도는 신냉전과 탈세계화 시대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성장 국가에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으로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 신흥국 투자가 늘 그렇듯이 환율과 대외 불안에 따른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